이번 세션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한찬희 프로페셔널 서비스 총괄님께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는 기업들을 위해 구글이 제안하는 데이터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업이 당면한 과제와 도전, 그리고 구글이 제안하는 AI 기반 비즈니스 통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 클라우드 전략을 제시합니다. 한찬희 프로페셔널 서비스 총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한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서 프로페셔널 서비스 조직을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의 역할은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저희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제안하는 데이터와 AI, ML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주제는 데이터와 AI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세션 제목에서 더 중요한 단어는 트랜스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단지 클라우드로 환경을 전환하고 사용하는 도구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그동안 많이 변화해 왔는데요. 이것을 특징에 따라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는 주로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에서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ERP나 CRM 같은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의 기록이 일관성이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이러한 한 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 이용하는 데이터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전과 같이 하나의 일관된 데이터 소스를 중요시한다기보다는 이용하는 소스가 다양해졌고 또 여러 각도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해서 파악할 때 CRM과 같이 정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웹페이지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SNS 데이터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와 다양한 측면을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을 볼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머신러닝과 AI로 사람이 미처 분석하지 못하는 스케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200% 엑사바이트 규모로 분석된 데이터 증가치라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엑사바이트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큰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니까 한 10억 기가바이트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한 해 동안 구글 클라우드에서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분석 케이스가 200% 정도 증가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과연 이러한 규모의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룬다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저희 고객들이 운영하는 머신러닝 워크로드의 인스턴스 수입니다. 이 역시 2020년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를 구글 클라우드 고객의 사용량을 통해서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 전체 정확한 수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는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와 머신러닝, 오늘날의 데이터 이용은 이 두 가지 토픽을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성공의 열쇠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게 무슨 큰일이냐, 그냥 하던 대로 지금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결국 우리가 데이터에 집중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잘 이용하는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사용자에 맞게 추천해서 사용 시간을 늘린다거나 또는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추천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저희 구글이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일들이죠. 또 오프라인, 온라인 고객 정보를 통합해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킨다거나
다양한 대내외 정보를 함께 활용해서 수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에 매우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데이터 분석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물론 기업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중심이 되는 전략이 다르겠지만 저희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방성입니다. 개방적이라는 말은 오픈소스로 대별되는 특징이기도 한데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서 통합되고 또 쉽게 접근되어서 적시에 제공이 되어져야 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능적이라는 말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얼마나 잘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에 맞는 다양한 분석의 수행,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AI, ML 기술의 적용, 이런 것들이 지능적이라는 이런 요소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와 보안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도로 보면은 영순위의 항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 두 번째로 데이터의 보안과 규제 준수,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의 관리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의 크고 작은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관련 기술들은 사실 보시면 저희 구글 내부에서 내부 비즈니스를 위해서 활용되고 이를 통해서 검증된 기술들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쿼리에 이용된 기술이 그렇고요. 또 데이터플로우라는 서비스에 이용된 기술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사용한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그 이후에 더 발전시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아마도 그냥 저희 서비스와 기술을 사용하시는 것을 넘어서 구글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경험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에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데이터가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생성된 형태 그대로 저장되고 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석 플랫폼을 구성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차원 분석과 대시보드를 통해 목적에 맞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를 예측하고 자동화하는 데 AI, ML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요소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어떤 서비스들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선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가공되고 저장되고 분석 환경으로 변환되고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간략하게 몇 가지 단어만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 만약에 비동기식이라면 메시지 큐 방식인 저희 펍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기식이라고 하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스트림 서비스는 아직 프리뷰 단계인데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단계고 이제 특정 커스터머 분들만 지금 프리뷰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서 CDC 기능이나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동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는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데이터 처리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구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치 빔 기반의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둡 기반의 데이터 프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L 기능은 데이터 퓨전이라는 서비스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관리는 아파치 에어플로우 오픈소스 기반의 컴포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가공된 데이터는 다양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혹은 노스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분석을 위해서는 많이 아시는 빅쿼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거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AI 서비스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제품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보안 기능은 필수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머신러닝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20년은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는데 또 어떤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굉장히 많은 거대 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치솟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온라인 기업들 중에도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보인 기업들이 많았죠. 이렇게 산업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머신러닝 기술을 적극적으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더 빠른 변화가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 고객 중에 유럽 쪽의 이커머스 고객 중에 데이터 사이언스 헤드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구글 클라우드의 AI 플랫폼과 지난 12개월 동안 수행한 작업 덕분에 우리 팀은 2일 이내에 프로덕션에 새로운 ML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점이 바로 작년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한참 심해질 시기인데요. 이커머스에서는 수요 예측이나 상품 추천 등이 변화에 맞게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역량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리테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모두 존재합니다. 리테일의 경우에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수요 예측, 추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유스 케이스가 될 것 같지만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게놈 분석이라든지 3D 의료 영상 분석으로 질병을 알아내는 이런 것들이 AI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또 제조 분야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이 밖에도 여러 산업에 걸쳐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 ML 과제를 시작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조금 문제는 우리가 개발하는 많은 AI, ML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일부만이 프로덕션 단계까지 도달하고 그래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야심차게 매력적인 주제로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대다수라는 사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구글은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 또 고객들의 경험도 많이 또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고객들과 함께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질문이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말로 사실은 답정너 질문이죠. 왜 꼭 비즈니스 문제를 AI로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질문은 내 고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 왼쪽 질문과 오른쪽 질문의 본질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왼쪽의 질문은 굉장히 이과적인 질문입니다.
아마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이 모여 있으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른쪽 질문은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들이고 또 조직 전반에 걸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다양한 부서, 다양한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함께 필요합니다. 결국 관련된 팀 전체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문제를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일관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 해결하려는 문제가 밝혀졌고 프로젝트의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ML 엔지니어링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개발된 모델이 실제 배포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엇이 가능한지 탐색을 할 때부터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프로덕션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음성을 알아듣는 모델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를 했더니 모델 성능이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트래픽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굉장히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요청사항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개발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데브옵스와 애자일을 말하듯이 ML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적용해서 결과를 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이런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은 알았고 그래서 머신러닝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또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업에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팀이 있고 분석 업무를 수행하던 차에 AI를 처음 이제 시작하자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전형적으로 저 또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되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노트북이나 또는 GPU가 장착된 데스크탑에서 스탠드얼론 머신에서 로컬 환경에서 처음 머신러닝을 시작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기에는 사실 로컬 환경만큼 편한 게 없죠. 파이썬도 설치하고 주피터랩도 설치하고 케라스 등 마음에 드는 프레임워크도 설치하고 다양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처음 성공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엔터를 치고 나서 한두 시간 혹은 8시간, 9시간쯤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와야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하나 수정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돌리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로컬 머신에서 할 게 아니구나. 클라우드에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클라우드로 이사를 하고 보니까 본격적인 작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델 트레이닝 이전에 관련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적합하게 변경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됩니다. 또 트레이닝이 완료되면 또 만들어진 모델을 패키징해서 배포해야 되고 또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죠. 배포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모델이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할까? 또 이거 사용량이 트래픽 많아지게 되면 하드웨어는 어떻게 확장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순간 내가 몇 달간 열심히 개발했던 모델이 이제 한번 구글 클라우드에서 2시간 동안 한번 테스트해볼까 하고 써본 BQML의 성능보다 떨어진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약간 슬프지만 기쁜 경험도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팀 분이 경험한 일인데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기업의 머신러닝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고민했고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한 플랫폼이 벌텍스 AI라는 이름의 서비스입니다. 벌텍스 AI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기술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ML 엔지니어가 되지 않고도 모델 개발하고 이걸 배포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는 분석가가 모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ML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 볼텍스 AI는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그 한 문장이 있죠. 접근하기 쉽고 포괄적이고 지능적이고 강력한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희 기능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하기 쉽다는 말은 기업마다 팀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수준이 머신러닝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볼텍스 AI에서는 사용자가 보유한 ML 지식 수준에 맞는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텍스 AI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환경을 통해 모델을 훈련하고 분석하고 배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빅쿼리 ML입니다. 데이터가 빅쿼리에 있는 경우에는 빅쿼리에서 직접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빅쿼리가 SQL 형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SQL 문법을 안다면 누구든지 ML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빅쿼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딥러닝 네트워크, 이런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사전 정의된 모델 유형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 빅쿼리가 생겨난 배경은 저희 고객들이 빅쿼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곳은 빅쿼리인데 여기서 모델을 개발을 할 수가 없느냐? 왜 꼭 데이터를 다른 곳에 옮겨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쉽게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빅쿼리에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습할 데이터만 있으면 AutoML을 이용해서 코드 작성할 필요 없이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모델들은 구글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 모델들이에요. AutoML은 완전한 모델링뿐만 아니라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테스팅하는 도구로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면 볼텍스 AI는 커스텀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볼텍스 AI가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스택을 관리해주면서 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를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관리 도구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나 사이클론 이런 필요한 도구들이 함께 통합된 커스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이러한 모델 개발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괄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중앙에 보시는 게 큐브플로우 기반의 ML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런 파이프라인 컴포넌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를 볼텍스 AI 내에서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다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EDA를 위해서 빅쿼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식이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과 이런 다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굉장히 폭넓은 이런 사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포괄적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능적이라는 의미인데요. 볼텍스 AI에는 구글의 머신러닝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글의 고급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을 지원하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좀 보면 AutoML의 작동 방식은 사용자에게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코딩 없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프로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와 스키마를 정의를 하는 UI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입력된 피처를 분석할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수행하게 되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모델 선택이라든지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모델은 구글의 전체 모델 풀 중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볼텍스 비지어라는 그 도구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AutoML에서도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utoML이 아니더라도 커스텀하게 개발된 모델에서 이렇게 비주얼을 써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닝 레이시라든지 뭐 배치 사이즈라든지 혹은 뭐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 사이즈라든지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여러 조합들을 테스트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설정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Explainable AI라는 도구도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모델들은 저희가 이 모델의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추측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복잡한 모델로 갈수록 이러한 피처들이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그 피처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를 안다는 것은 모델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모델이 언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텍스 AI의 Explainable AI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피처들 중에 어떤 피처들이 이 결과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력한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말입니다. ML은 굉장히 많은 IO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GPU 같은 액셀러레이터가 없이는 뭐 목표한 시간 내에 트레이닝을 하는 것 혹은 서빙을 하는 게 종종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스케일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벌텍스 AI는 처음부터 이런 종류 대규모 문제를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리스 환경에서 사용자가 크게 관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해주고, 그리고 빠르게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이 서비스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서비스가 끝나면 혹은 트레이닝이 끝나면 이러한 자원들을 회수를 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또는 GPU 같은 가속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트레이닝에서 잡 대기열 관리를 통해서 트레이닝의 시작과 끝을 관리를 하고 트레이닝이 끝이 나면 자원을 다시 반환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에 걸쳐서 모니터링과 로깅을 지원을 하죠. 자,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벌텍스 AI라는 저희의 그 서비스를 정리를 하면 다양한 기술 레벨을 가진 사용자들이 기술 레벨에 관계없이 다양한 도구를 선택을 해서 많은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와 통합해서 굉장히 지능적이고 강력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ML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군, 제품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AI 미션에 대해서 나타낸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의 비전은 모든 회사들이 AI 컴퍼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이나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인간이 창의력만 있으면 자유롭게 ML 모델을 생성하고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AI 솔루션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사실은 그 전문적인 기술, ML 기술 수준이 없어도 사실 지금은 충분히 머신러닝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너무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기술에 집중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좋은 ML 모델과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번째로는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빨리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일하는 저희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조직의 에이펙 팀에 딥마인드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구글이 인수를 했지만 굉장히 머신러닝 쪽으로는 굉장히 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구글에 인수가 되고 구글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은 사실은 뭐 현재 기술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느냐, 어떤 컬처로 이러한 그 ML 솔루션을 개발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랑 같이 뭐 저희랑 함께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하는 방식까지 조금 같이 전달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